친밀했던 동지에서 냉혹한 적으로 돌변한 관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 사태는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보수 진영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습니다.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긴밀히 협력했던 두 사람이 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을까요? 특히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이런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막전 막후와 숨겨진 권력 다툼의 실체를 공개하며 앞으로 한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의 파국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불화가 아닌 보수 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보수 진영 최고 권력층에서 격렬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탄입니다. 여당 내부의 특정 파벌과 대통령실 간의 미묘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한국 정치판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인 거죠. 한때 윤 대통령의 정치적 페르소나로 불리며 가장 가까웠던 동맹이 왜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 충격적인 결정을 실제로 주도했으며 이들의 움직임이 다가오는 총선과 미래 대선 구도에 어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지 숨겨진 진실과 복잡한 권력 역학관계를 파헤쳐 봅니다. 모든 큰 균열은 사소해 보이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에서 긴장과 균열의 시작점은 바로 2024년 1월이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는 언론의 문자 파동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안부 메시지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의 정치적 개입, 즉 사천 논란이라는 명확한 신호탄이었으며 이는 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되어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열을 촉발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천 논란은 한국 정치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당 내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공천을 의미하기에 그 상징적 무게는 매우 컸습니다. 이 충격적인 문자 사건은 결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공천 문제, 즉 친윤계 인사들의 공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으로 비춰져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선을 넘는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과 권력 남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심각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조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명백한 명령이자 개입이었을까요? 이 문자 파동 이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긴장은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어 두 사람의 정치적 관계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정치적 동맹의 근간이었던 신뢰는 이미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비단 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권당 내부 깊은 곳까지 불안정과 분열의 파장을 일으키며 보수 진영 전체의 정치적 자본과 대중적 지지를 약화시켰습니다. 다른 당원들과 대중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이 심각한 내부 갈등이 보수 진영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봉합의 실마리가 남아있을까요? 충격적인 문자 파동 이후 대중의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이 갈등의 모든 측면을 해부하며 그 배경과 파장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압력은 외부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특히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사퇴 압력을 가하며 그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정치적 폭풍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 하자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전개되었고 보수 진영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었습니다. 압력이 점차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총선 후보 공천 과정이 대통령실의 개입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비단 비대위의 권한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정치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되었고 한 위원장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레드라인을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립은 단순한 문자 메시지 교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윤계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은 조직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저해하고 당정 일체감을 훼손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친정부 언론 채널과 내부 당회의를 통해 제기되었고, 이는 한동훈을 고립시키고 그의 항복이나 사퇴를 강요하기 위한 강력하고 조직적인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갈등의 심화를 부채질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고립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친윤계의 공개적인 공격과 대통령실로부터의 명확한 지지 부족으로 그의 입지는 급격히 불안정해졌습니다.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들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의 상황은 마치 정치적 전쟁터 한가운데 홀로 서서 적들과 한때 동맹이었지만 이제 등을 돌린 이들 모두와 맞서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한동훈이 홀로 맞서야만 하는 고독한 정치적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엄청난 압력과 고립 위기에 직면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심각한 전략적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는 독립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며 비대위원장직 상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시점은 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현실적인 생존 사이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선택이든 개인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의 향방까지도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의 정의와 투명성 원칙을 옹호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명예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침묵 또는 모호한 입장은 친윤계에게 불충으로 비춰졌고 대통령실의 권위와 위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고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명품백 스캔들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시험대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위기를 피하기 위해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의 모호한 입장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여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고 대중에게는 그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관계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한동훈 위원장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점차 커져 명품백 논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직접적인 보호 발언을 일절하지 않았고 이는 그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며 그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한다는 인식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언어와 침묵 사이의 전쟁이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면밀히 분석되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의 딜레마는 단순한 개인적인 스캔들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투명성과 정의라는 원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의 선택은 그가 충신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개혁가로 인식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잠재적인 미래 대선 행보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었고 그의 모든 발걸음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은 개인적인 불화의 영역을 넘어 직접적인 권력 대결로 비화되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대통령의 권력과 당의 독립성을 주장하려는 당 대표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통령실은 정치적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히 한동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 권력 작동 방식과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대한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수주간의 첨예한 대립과 끊임없는 압박 끝에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도부 자리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처분이 아니라 한동훈의 유망했던 정치 경력의 한 장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끝났음을 알리는 가혹한 정치적 선고였습니다. 그의 정치적 미래의 문은 순식간에 닫혔고 그는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내몰렸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 정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집권당 내부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제명 결정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반응은 무기력감, 깊은 실망감,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원칙과 독립성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절대적인 권력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대중 또한 격렬하게 반응하며 이 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개혁 지지층 사이에서는 강한 분노의 물결이 일어났고 이는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대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에게 이번 결정은 명백한 승리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통일성과 기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한동훈을 제거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반발을 잠재우며 특히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완전한 수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의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명 결정은 단순한 집권당 내부 사건을 넘어 전국적인 정계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야당은 즉각적으로 정부가 당무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당의 입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신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안정은 심각하게 위협받았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는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니면 이번 제명이 더 강력한 복귀를 위한 일시적인 후퇴에 불과할까요? 독립적이고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이미지는 전통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제명되었지만 한동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자신과 보수 진영 전체의 운명을 재편할 새로운 여정, 새로운 투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미래에 대한 질문은 현재 대중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니 우리는 이 충격적인 결정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면밀히 계산된 전략적 움직임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때 매우 가까웠던 두 인물 간에 해소될 수 없는 개인적인 갈등의 결과였을까요? 우리는 정치적 계산에서부터 감정적인 요인까지 각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복잡한 그림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정치의 이면과 권력 작동의 본질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한 가지 가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 사건이 대통령실의 절대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된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목소리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당의 논쟁의 여지 없는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후보 공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정책 수립, 그리고 당원들로부터의 절대적인 충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절대적인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권력 강화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이번 사건이 이념적, 리더십 방법론적, 갈등의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때로는 도전적인 스타일을 가진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집중적이고 통제지향적인 리더십 철학과 상충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줄다리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대립이 아니라 집권당의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두 가지 다른 정치적 흐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동훈의 제거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 측이 내부 투쟁에서 승리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보수 진영을 더 현대적이고 투명하게 개혁하려는 진정한 개혁가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위에 저항하는 반항아였을까요? 공천 문제와 명품백 논란에 대한 그의 저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한 개인이 기존에 확립된 시스템에 도전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한동훈의 한국 정치 내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 지점입니다. 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사적 맥락에 놓아야 합니다. 2022년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그들은 불가분의 동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으면서 권력 역학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자 파동은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긴장의 절정이었으며 이는 대중의 눈의 하급자에서 대등한 관계로의 역할 변화를 보여주었고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 2월 중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압박은 친윤계와 당내 주요 인사들의 공개적인 사퇴 요구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성명이 아니라 언론과 비공개 회의를 모두 활용하여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조직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저항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강력한 반대 물결과 가장 가까웠던 동맹들의 지지 부족 앞에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은 그의 정치적 운명이 거의 결정된 순간이었으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명 사건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한국 보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동맹 중 한 명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것입니다. 이는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남겼고 최고 권력이 모든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기꺼이 행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흐르는 강은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었고 그 여파는 한국 정치에 오래도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 결정은 특히 2024년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엄청난 불안정성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보수 진영은 한동훈 없이도 단결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균열이 야당에게 기회를 제공할까요? 더 나아가 이 사태의 장기적인 여파는 2027년 대선 구도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인물들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한국 정치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균열은 보수 유권자층 내부의 깊은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는 대통령에게 여전히 충성하며 제명이 안정과 기강 유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권자, 특히 젊은 층과 개혁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표하며 한동훈을 지지하거나 심지어 야당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집권당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세력을 결집하고 승리할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합 지역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보수 진영의 장기적인 전망에도 큰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비록 지도부 자리에서 제명되었지만 이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경력의 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위기의 시기를 겪은 후 더욱 강력하게 복귀했습니다. 독립적인 이미지를 가진 한동훈은 이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유권자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보수 진영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자신만의 비전을 가진 독립적인 리더로서 자신을 확립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도전을 재탄생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실패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제명된 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간의 사건들을 깊이 성찰하고 실수를 분석하며 필요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사를 연구하고 흥망성쇠를 겪었던 지도자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그의 전략적 사고를 강화하고 미래의 도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자신을 재창조하고 더욱 강력하고 현명한 버전으로 거듭나 새로운 정치적 싸움에 대비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깊이와 내공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은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수당 내부에서 반윤 세력의 결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집중 방식에 불만을 품거나 당의 방향성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은 공통의 목소리를 찾아 반대 운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운동의 상징이 되어 당의 리더십 변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집권당 내부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들 자신의 내부에 강력한 반대 세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제명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지만 이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당내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당원들은 불만을 품고 당 활동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의 단결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재들을 잃게 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당의 운영 능력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분열된 당은 앞에 놓인 큰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직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명 사건 이후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투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권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실망감과 정치인들이 국가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인식이 많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고 투표를 광보다는 정치인들이 관심,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하락한다면 이는 야당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여 정치 지형과 선거 결과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은 그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권력에 맞서는 독립적인 리더라는 이미지 말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특히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층과 중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는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독립적인 인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정치 무대에서 자신을 재정립할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명이라는 충격 이후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는 침묵 속으로 물러날까요? 아니면 재기의 길을 선택하여 더 강력하게 돌아올까요? 앞으로의 길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그의 경험과 일정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적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첫걸음은 대중이 그를 어떻게 인식할지, 그리고 그가 정치적 모멘텀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인내와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시기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중요한 회복 전략 중 하나는 대중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식 언론 채널에 의존하기보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라이브 스트림, 그리고 소규모 모임을 활용하여 유권자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개방적이고 경청하며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한동훈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며 풀뿌리로부터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그가 대통령이 선택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독립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차별화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반대하는 인물이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에서 사회에 이르는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하는 것은 그의 능력과 진정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한동훈이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제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국가의 다른 방향을 찾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재구축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잠재적인 회복은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감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위원장이 자신의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할 때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언론 채널이나 비방 캠페인을 통해 한동훈의 복귀를 견제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탄났지만 보수 진영 내 정치적 역학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동맹들은 미래의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해 항상 경계와 우려를 가질 것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목표로 할까요? 당 대표직을 놓고 경쟁할까요? 아니면 특정 정책 개혁 추진에 집중할까요? 각 길에는 고유한 기회와 도전이 따릅니다. 그의 결정은 개인적인 경력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과 국가 전체의 정치적 지형을 형성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동훈이 비전을 가진 리더이자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임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명 사건은 권력, 충성, 그리고 내부 권력 다툼의 결과에 대한 교훈으로 한국 정치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 역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과연 정치인들은 이러한 실수들로부터 배워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정치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정부 내 권력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의 약화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고 당 내부로부터 충분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력 남용의 위험은 증가할 것입니다. 한동훈과 같은 독립적인 목소리를 가진 인물을 제거하는 것은 반대 의견이 억압되고 신중한 고려 없이 결정이 내려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제도적 약화를 가져오며 개인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은 집권당 내부에 침묵하는 다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당원들은 두려움이나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결정이나 권력 남용 앞에서 침묵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판이 부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집중된 권력이 견제 없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당의 내부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이 스스로를 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여 미래에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 내 잠재적인 독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보수 진영의 깊은 분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함으로써 보수 진영은 젊고 역동적이며
새로운 유권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이뤘습니다. 이 사건은 다가오는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단결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공통의 목소리를 찾고 균열을 봉합하지 못한다면 보수 진영은 장기적으로 권력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보수 정치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자가 위기입니다. 이 대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 사건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권력 역학이 변화하고 정치적 동맹이 시험대에 오르며 보수 진영 자체가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건은 주요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 시스템을 재편하고 새로운 도전과 전례 없는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으로 가득 찬 역사의 새로운 장 앞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한동훈의 제거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하고 단호한 리더십을 신뢰하는 이들은 이를 권력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여길 것입니다. 모든 내부 반대를 제거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친윤계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며 특히 야당으로부터의 외부 도전에 맞설 더욱 통일된 블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권력 강화를 가져온 내부 승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제거한 주요 목표는 집권당에 대한 절대적인 장악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단합된 당은 극히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정책과 선거 전략이 내부 반대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더 큰 행동의 자유를 부여했지만 당의 의견 다양성과 자가 조정 능력을 약화시켜 미래의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명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전략은 명암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면은 당 내부의 단결과 메시지 통제의 절대적인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얼굴을 잃었다는 점과 독재적이고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위험입니다. 이 전략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중도 유권자와 정치적 다양성을 원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차이점을 억압함으로써 얻은 단결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올바른 길일지는 여전히 큰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의 제거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당 내 규율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이 필수적이며 이 노선에서 벗어나는 누구든 결과를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당원들이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고의 다양성과 내부 토론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엄격한 통제는 단기적으로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의 혁신 능력과 적응력을 약화시켜 경직되고 활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친 통제는 때로 붕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독한 리더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도전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면 대통령은 중요한 관점을 놓치고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고립은 그를 현실과 대중의 의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와 듣기 불편한 진실이라도 기꺼이 말해줄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요소가 없다면 절대적인 권력조차도 장기적인 실패로 이어지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리더십 환경에서 사고의 다양성과 비판적 검토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 지형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켜 정계 재편의 가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보수 진영의 분열을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실망한 유권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동맹이 형성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치적 인물들이 이 혼란 속에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시기이며 정치 세력들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한국 정치에서 세대 교체의 가능성을 열 수도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종종 권력 다툼에 얽매이는 반면 한동훈은 비록 이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더 젊고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새 세대 정치인들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혁적인 젊은 정치인들이 한동훈 또는 유사한 인물들 주위에 결집할 수 있다면 그들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구시대적인 권력 구조에 도전하고 정치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내부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명 사건은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이는 권력 분립, 제도적 독립성, 그리고 과도한 권력 집중에 직면했을 때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화할지 아니면 독재의 길을 따를지 결정될 것입니다. 정치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으며 지도자들은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민주적 기반을 강화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끝을 맺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맹의 해체를 넘어 새로운 역학관계, 새로운 질문,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두 인물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치가 항상 유동적이며 오늘날의 끝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한국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어려운 선택으로 가득 찬 정치적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보려 합니다. 확실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성공적으로 공고히 하고 집권당을 총선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더욱 강력하게 복귀하여 2027년 대선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까요? 혹은 이 혼란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 정치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개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쓰여질지 함께 지켜봅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은 단순히 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정치 내 권력, 야망, 그리고 원칙의 복잡한 역학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들이 내렸던 선택들과 앞으로 내릴 선택들은 그들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긴장은 모든 정치적 전개의 핵심 요소로 계속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이자 동시에 이 결정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잠시 중앙 정치 무대 밖으로 밀려났지만 이것이 그가 정치 게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그가 자신을 재정립하고 기존 직책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큰 새로운 무대를 준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의 지지와 독립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동훈은 더 강력하게 복귀하기 위한 큰 계획과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끝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공고히 했지만 자신이 쥐고 있는 권력의 그림자에 직면해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 고립과 현실로부터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역사는 지나치게 강력한 지도자들이 종종 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명 사건은 단기적인 승리였을지 모르지만 보수 진영 내부와 대중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고 이는 절대 권력으로도 쉽게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많은 잠재적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더라도 모든 미해결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보수 진영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국 민주주의는 이 시련 이후 더욱 강해질까요? 우리는 주요 인물들의 결정과 행동이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인 이야기이며 매일 새로운 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역사적인 변동을 함께 지켜봅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명 사건의 미스터리와 그 파장을 탐구하는 저희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석이 최근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며 저희는 중요한 전개에 대한 최신 분석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정치 세계에 대한 독점적인 통찰력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